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그 조국 신당의 신장식 변호사가 영입 1호 인재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다른 좀 라인업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경쟁 관계예요. 네네. 예, 무슨 막 치열한 경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상 경쟁 관계로 돌입을 했는데 여기도 라인업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을 좀 그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가칭 조국신당 조국 교수님이 함께 하고 있고 이제 어제 신장식 변호사가 합류한 이 조국신당의 역할과 그다음에 통합비례정당의 역할과 이제 기능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릅니까? 라인업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전에 조국 교수님하고도 이야기할 때 조국 교수님이 만드는 신당은 새로운 주체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행동하고 강하게 개혁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라인업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더 힘있게 보이는 그다음에 실천력이 강한 분들 중심으로 좀 짜질 것 같고 특히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통합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민주당 중심으로 수권정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2027년 대선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굳이 이야기하면 중독층까지 포괄하는 이런 분들의 소구력 있는 라인업을 좀 짜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좀 정책 전문가나 이제 시민사회나 이제 개혁적인 인사들이 좀 골고루 다양하게 짜여질 수 있다. 그래서 가칭 조국신당은 색깔이 좀 뚜렷하고 이쪽은 다양한 포용성이 있는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선택이 좋을지 너무 고민하지 않고 이 역할은 이곳에 맡기고 이 역할은 저곳에 맡기고 좀 더 합리적인 선택지를 열어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신당의 인재 영입위원장이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오늘 아침 MBC 시선집중에서도 말했지만 가칭 조국 신당은 그 자체로 진보 정당, 좌파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유로피언 드림, 노회찬의 제7공화국, 꿈의 핵심을 모두 수용하여 현실에 구현하려는 지향을 갖고 있다. 범진보 민주진영의 본진인 민주당과 비교해서 더 선명하고 강력하고 신속하고 또 현장 지향적으로 움직이겠다. 민주당과 굳건히 연대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해주신 그 노무현과 노회찬 두 분의 어떤 정치 이념을 받아서 실천하는 그룹이 지금 사회민주당 쪽에 먼저 나와 있었죠. 쪽에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신당도 사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일정 정도 겹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지금 조국 이제 인재 영입 위원장님이죠. 저희들은 조국 교수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인재 영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전에 제가 항상 했던 말이고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고 그렇게 진보정당이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거의 뭐 싱크로율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현실적인 정치적인 상황과 조건 때문에 지금 선후 그다음에 서 있는 자리가 좀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지만 여전히 신뢰하면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차제에 그냥 조국신당이 이 당으로 들어가서 같이 결합해서 비례연합정당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런 고민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도 있고 민주당이 선거 구도에서 호결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좋은 경쟁과 협력을 하지만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현실적인 조국 교수님이 2월 8일 날 재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함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선택에서 내가 새로운 선택하니까 또 다른 명이라 좀 그렇지만 새로운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연대와 협력과 좋은 경쟁의 모습은 계속 이어가겠다. 네. 이 정도 취지로 예. 지금 가칭 조국신당 건설로 예.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민주당이 반대해서 같이 못한 거예요, 그죠? 뭐 꼭 반대해서 못했다는 아니 왜냐하면 것은 박홍근 추진단장이 네네. 아예 대놓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조국신당이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외부로는 이제 그렇게 네.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왜 개인 의견을 그렇게 강하게 피력했냐 이런 문제의식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개인 의견입니까? 추진 단장의 의견이 아니고? 추진 단장이지만 네. 그게 당 지도부의 예. 확정된 의견은 아니었던 거죠. 아, 예. 예. 뭐 그때 정확하게 워딩을 보시면 되겠지만 예. 그건 추진 단장으로서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추진 단장이 어떤 협상을 이끄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게 민주당의 큰 흐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그거와는 별개로 네. 지금 상황적 조건에서 조국 교수님도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네. 가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 그 비례연합 정당이 그 창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지지율 계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마도 민주당에 연동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 그렇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뭐 국민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위성정당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이 만든 비례 위성정당보다 조국신당이 더 잘 나갈 수 있다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을 하셨어요. 실제 지금 가칭 조국신당의 네. 그 위치를 원래 예. 사회민주당이 예. 그 위치에서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치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조금 넓게 보면은 새진보연합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 왔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신뢰와 연대보다는 갈등과 분열에 대한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한 고민으로 옮아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간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칭 조국신당에서 네. 그 역할을 하는 자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좀 공감도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았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좀 구분해서 비례 정당하고 조국신당이 따로 하지만 뭐 가치나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서는 정책연대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하고도 그렇고 예. 이제 사회민주당이 포함되어 있는 새진보연합도 마찬가지고 네.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크고 또 하나는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편에서 네. 한국 사회를 견인해야 된다. 이 지점은 예. 이제 사회민주당이 포함되어 있는 새진보연합과 가칭 조국신당의 좀 공통분모는 더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갈등보다는 좋은 연대와 협력이 지금부터 이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지지율 추이가 무슨 제로섬 게임처럼 보기보다는 예. 더 큰 지지율을 함께 만들어가는 네. 그런 상생적인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의당을 대체하겠다라는 입장을 네네.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석에서 지금 정의당이 6석이니까 6석 이상을 해서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 정당인데 그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고 뭐 미진한 여러 가지 개혁 의제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이런 정당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비례연합 정당도 정의당을 대체하는 게 꿈입니까? 비례연합정당 이제 새진보연합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고 네.
사회민주당을 함께했던 동료들도 네. 지금의 정의당이 진보 정치의 종착지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누가 한 당에서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경쟁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대체한다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정의당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얻어내고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중적 진보 정당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목표는 있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진보당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로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일종의 이제 종북. 네, 아직도 종북이죠. 예, 네. 종북의 어떤 뭐 표징처럼 진보당을 딱 걸어가지고 통합진보당 출신들에게 비례 국회의원의 길을 터줬다. 뭐 일면에 막 머릿 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북이에요, 그 진보당 분들이? 협상을 해보면.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낡은 이념이고요. 네. 다만 북한과 한민족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교류협력을 하고 통일의 길로 가자 이런 의지가 다른 그룹이나 다른 정치 세력보다 좀 강한 건 맞죠. 네. 그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외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주체성을 확보하자 이 정도의 네. 편찬에 있지 예전에 무슨 주사파니 80년대 그런 이념 때문에 북을 추종한다느니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향이 아직도 뭐 색깔론의 딱지처럼 붙어서 그걸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그 수구원련들은 바뀌지 않겠지만 네. 세상은 바뀌고 있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은 총 17석을 석권을 했어요. 네네. 이번에는 목표 의석이 몇 석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통합비례정당은 네. 20번까지는 조금 더 체계 있게 비례 후보들을 내놓을 거고 당선 안정권은 그보다는 좀 작게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선 안정권은 몇 번까지 보세요? 원래 초기 논의는 그래도 이전에 17석이 더불어시민당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6번 뭐 이 정도까지는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이제 배분할 때 그걸 감안해서 배분을 했는데 실제 이제 조국 장관님이 이끄는 새로운 신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해서 만든 또 소위 본인들이 자칭하는 제3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석수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몇 번이 안정권이라고 보시는 제가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16번 정도는 안정권으로 처음에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뭐 단언하거나 오만하게 판단하지 않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구성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쟁이 좀 치열해진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3세력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또 이제 지금 출격을 한 상태이고 조국신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정당도 새로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전체 민주진보 진영 전체 파일을 놓고 새 세력의 경쟁하는 이런 그렇죠. 구도가 됐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영향도 있어서 16번보다 앞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당연히 있겠죠. 처음에 협상하고 나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서 지지율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래도 어쨌든 맏형 역할로서 크게 항공모함처럼 앞에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공천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때는 갈등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혁신적인 모습으로 잘 마무리해서 선거에
준비하느냐. 네. 이때는 또 지지율의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지금 큰 걱정보다는 예. 좀 잘 좀 합시다. 서로 위해서 예. 뭐 이 정도의 의견을 주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공천 잡음이 뭐 원래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게 지금 막 극단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탈당, 뭐 지금 단식 농성, 네네. 예, 뭐 삭발 네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그 언론이 적극적으로 더 보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주요 인물이 이냐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차이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갈등이 증폭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저희들이 취재한 바로는 이 조만간 탈당자가 7, 8명이 넘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예. 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관점은 뚜렷합니다. 탈당할 이유가 있을 정도로 네. 불공정한 경선 과정이었느냐 이것을 좀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 그래야 네. 평가가 제대로 되고 그 이후에도 빠르게 수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경선에서 통과한 분들이 어떤 인물군들인가 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의 양상이나 네. 그 파급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장윤성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편파적인 보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굉장히 안정되게 지금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쪽은 정말 심각하게 비명과 친명과의 갈등 것처럼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많은 음모와 암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들이 더 갈등이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도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